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5일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수기입니다. 이 며칠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숨막히는 무더위가 무색하리만큼 막바지 월드컵을 향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어제 경기 혹시 보셨습니까? 2026 월드컵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프랑스가 스페인에 2대 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스페인은 16년 만에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나라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스페인요. 지금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또 있게 됩니다. 원래부터 서로 앙숙이었던 두 나라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와 관심이 뜨겁다고 하네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두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이 결승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경기는 시카고 시간으로 오후 3시 아틀란타에서 있게 됩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메시, 아무리 축구를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메시는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잉글랜드의 벨링엄 두 스타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라서요.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곳 시카고에도 아르헨티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이 아르헨티나 커뮤니티의 응원전 대단하더라고요. 어느 나라가 결승에 진출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사이클로스포라시스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 섞인 뉴스들이 오늘 아침 각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던데요. 일리노이주에서도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요즘 바베큐 시즌이잖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바베큐 하시면서 상추쌈 많이 드시는데요. 평소보다 야채 세척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린 후에는요. 어제에 이어서 최규만 심리학 박사님을 만나 뵙고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불안에 대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동부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이란의 모든 항구와 오일 터미널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기관 시설까지 타격하는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중동 지역에 20척 이상의 군함과 수백 대의 군용기가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지갑에 보관돼 있던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또 디지털 자산을 즉각 동결하는 전방위 금융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일부 상원 의원들은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무리하게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쟁권법 War Powers Act를 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한시키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중동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나눈 결과 미국에 지불할 20% 보상 수수료를 미국과 체결할 무역과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미군이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를 하루 만에 번복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시행하겠지만 이는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이나 또는 이란 화물과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밤 대국민 연설에서 선거와 투표 기기 관련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선거와 투표 기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으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내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 캐비너시 페더럴 연준 의장은 어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인데요. 금리 인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관련해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워시 의장은 어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것이라면서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고 또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최근 서류 미비자 단속 과정 중에 잇따라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의 여파로 단속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CNN은 어제 아이스가 소속 요원들에게 차량 정지 단속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스는 최근 차량을 정지시킨 뒤 검문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과잉 단속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아이스는 단속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체포조에 바디캠을 착용한 요원을 최소한 1명씩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미국에서 기생충 감염으로 발병하는 사이클로스포라시스 발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사이클로스포리아시스 확진자가 5월 1일 이후 1,650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확진 건수의 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이번 감염 사태에서 가장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시간주에서는 지난 9일 기준 감염자 수를 3,3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감염병은 이 확진 환자가 현재 미국 내 30여 개 주에서 보고되고 있는 등 전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140여 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CDC는 농산물을 먹기 전 흐르는 깨끗한 물에 꼼꼼히 씻을 것과 또 설사가 며칠씩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의료진을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타주 내 국립보호 지역에 해당하는 내셔널 모뉴먼트의 면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유타주의 베어스 이어스 그리고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내셔널 모뉴먼트에서 약 300만 에이커를 떼어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내셔널 모뉴먼트의 크기는 기존의 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내셔널 모뉴먼트는 국립공원과 유사하게 자연보호, 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해서 개발로부터 이 보호를 받는 토지입니다. 두 내셔널 모뉴먼트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고고학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또 원주민 부족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뉴욕주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서 뉴욕주는
50메가와트급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 시에는 관련 환경 허가를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 유예를 도입한 주는 뉴욕주가 처음입니다. 이 뉴욕주는 유예 기간 동안 전력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데이터 센터 건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곳곳에서 인공지능 관련 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가 수자원과 전기 에너지를 막대하게 사용하고 지역 전기 요금 인상을 초래한다면서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업체 이 데이터 센터 맵에 따르면은 뉴욕주에는 현재 133곳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년 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재판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입니다. 이진 캐럴에게 500만 불대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법원 기록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562만 달러를 캐럴 측에 지급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 한국의 SK온과 현대차그룹의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이 북미 공장 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 배터리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현대, SK온 양사가 2023년 총 50억 달러씩 공동 투자를 해서 세운 합작 법인입니다. 이 조지아주 바토 카운티에 건설이 된 이 공장은 지난달 양산 체제에 돌입을 했고요. 조지아주 서베노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배터리 납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지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스페인이 프랑스를 2대0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승 이후 16년 만에 결승에 진출합니다.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프랑스는 준결승에서 고배를 마시고 3위 결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빅매치인 준결승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오늘 오후 3시 아틀란타에서 치러집니다. 전통적으로 서로 앙숙인 두 나라의 경기에 현재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일정은 3위 결정전은 7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 플로리다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결승전은 19일 주일에 뉴저지주에서 있게 됩니다. 이 일리노이주에서도 사이클로스포라시스증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규 감염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심각한 설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발병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리노이 공중보건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리노이주에서는 적어도 216건의 기생충 감염 사례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카고 시내에서는 50여 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부는 성명을 통해서 현 시점에서 시카고 사례의 단일 원인 혹은 원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시카고 사례 대부분을 설명할 대규모 발병의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요, 현재 발병 사례가 있는 미국 내 31개 주 중에는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역시 감염 사례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최고 기온은 94도, 목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90도, 금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역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최고 88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최고 90도 내외 될 것으로 예보돼 있고요. 주일인 일요일은 80도대로 기온이 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81도, 체감온도 90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최초로 정신과 의사, 목사, 심리학자 이렇게 세 분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시면서 크리스찬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신 심리학자 최규만 박사님이 이곳 시카고에 계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최규만 박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나운서님 옛날에도 같이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한 경험이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제목이 크리스찬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제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크리스찬은 불안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우리들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이런 제목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이 책이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으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불안을 느낄 때 이거는 이제 두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게 결핍이 되지고 이제 이게 두뇌에서 감정을 이렇게 통제해주는 그 부분 중에서 특히 편도체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면서 불안이라는 경보 이렇게 메시지를 뇌에서 이렇게 발령하는가. 이제 그게 오래 지속되면은 코티솔이랄지 이런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되면서 신체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그 과정을 잘 설명을 해드렸고 또 뇌에는 가소성이라고 해서 뇌에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거가 변화를 시켜서 뇌의 구조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희망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울증 또 특히 이제 이 PTSD라고 해서 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뇌를 신경과학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정신과적인 의학적인 면을 이렇게 자세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심리적으로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주범인 사고, 심리학적으로는 생각을 반영해 주는 거가 이렇게 불안인데 불안은 어떤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시험을 앞두고 불안하다.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상황을 대처해주는 내 생각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시험을 네.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평소에 준비를 잘 했어. 이번에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야라고 하면은 불안이 이렇게 덜하고 더 자신감으로 대하겠지만 뭐 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또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져 이런 생각하면은 불안이 이런 감정이 이렇게 막 엄습하면서 시험 볼 때 막 화장실 가고 주의 집중이 안 되고 해서 이렇게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보면은 이 불안의 주범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능력인 우리 생각이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걸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이 책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이런 사람들이 불안을 겪으면서 그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안정의 차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 버려. 해주는 이런 훈련 과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여기서 소개했고 특히
이제 요즘에 불안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마음 챙김이거든요. 이 마음 챙김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임마누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지는 그 마음 챙김 해줄 수 있는, 즉 영적인 마음 챙김, 예수님 마음 챙김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성도들하고 같이 이 불안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 관계 기술 훈련해주는 핵심도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것을 의학적, 영적, 심리학적으로 아주 엑기스만을 모아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집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읽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책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공동 집필하셔서 출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은퇴 이후에도 활동들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또 네. 현재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칼럼 전하고 계십니다. 칼럼 네. 제목이 행복한 부부 교실이에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계십니까? 네, 또 요즘에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 칼럼 주제는 그 아주 중요한데요. 이 한국인 이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결혼할 자녀들이 결혼을 않고 싱글에 있거나 또 이렇게 결혼 정년기를 넘어간 자녀들이 많고 저 자녀도 이제 결혼한 자녀가 있습니다. 아는 자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 문제를 이게 비혼인지 비혼은 결혼을 안기려고 한 나름대의 가치관으로 안기로 작정한 건지 미혼인지 결혼은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데 그 대상을 못 골라서 이렇게 된 건지 이제 결혼과 비혼과 이렇게 미혼을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이 비혼주의자들의 심리적인 특성이 왜 그런지 또 이분들을 어떻게 부모님들이 이해하면서 수용할지 또 이러한 그 실질적인 문제 이게 잘못 따르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히려 막 거리 간격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다뤄드리니까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고 또 이런 문제가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눠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한인 가정 내에 이 장성한 자녀들이 결혼에 전혀 생각이 없고 또 관심이 없어서 고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저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뵀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짜 미혼인지 비혼인지 물어봐도 본인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이 비혼주의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비혼의 이제 그 정의는 결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가치관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안기로 작정을 하는 그 주위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뭐 이런 건 다 조건은 괜찮은데 나는 혼자 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칼럼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루겠지만 어린 시절 이 부모님들의 이제 결혼을 보고 부모님들이 이혼했거나 가정에서 이렇게 상처받았거나 또 이런 이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면은 나는 이 부모님 같은 삶을 살기가 싫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비혼주의자가 이렇게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이 트렌드가 개인주의 또 이기적인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결혼해도 이혼율이 높아가는데
그리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결혼하다가 이혼하면은 자기 있는 재산 또 반을 상대방한테 줘야 된다. 또 뭐 이런 여러 네. 가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서 나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재밌게 즐기고 살다가 이 삶을 즐기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 장기적인 연구, 이런 사람들이 70대, 80대 됐을 때도 과연 행복할까? 또 이제 이런 또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이 방송 칼럼에서 이렇게 다뤄드릴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어떤 도움, 이 미혼인 분들께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칼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좋은 말씀 더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심리학자이자 기독교 상담가이신 최규만 박사님 만나 뵙고요. 오늘 다 못다 나눈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칼럼을 통해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입니다. 자,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끝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